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제가 개쩌는 기능 가져왔어요. 이 영상은 진짜 갤럭시로 일정 관리하거나 할 일 관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쓰셨던 분들에게도 진짜 유용한 영상일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여러 캘린더 앱이나 투두 앱, 할 일 관리 앱을 정말 많이 써보고 리뷰도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진짜 그런 거 다 안 쓰고 하나로 통일했어요. 바로 갤럭시의 순정 기능인 삼성 캘린더와 삼성 리마인더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런 삼성 순정 앱들은 기능과 연동성이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구글 캘린더랑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써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 UI 6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삼성 기본 앱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와, 진짜 좋아졌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왜 삼성 캘린더와 이 리마인더 앱을 극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기기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원 UI 6가 업데이트된 갤럭시 폴드 5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굳이 원 UI 6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도 한 80% 정도는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갤럭시 폰 들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리마인더 제대로 쓰고 계신 분들은 5%? 아니 0.5%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캘린더의 일정 기능과 리마인더 기능이 뭐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아니 저렇게 좋은 기능인데 삼성에서 제대로 홍보도 안 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캘린더에 있는 일정이랑 리마인더랑 뭐가 다른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폰에는 기본적으로 리마인더 앱과 삼성 캘린더가 깔려 있는데요. 리마인더는 쉽게 말하면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 앱이고 삼성 캘린더는 말 그대로 달력 앱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앱 모두 삼성 기본 앱이다 보니까 서로 연동이 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동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 캘린더 앱을 띄웠고요. 오늘 날짜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종 모양은 리마인더고 여기 있는 종 모양이 없는 거는 그냥 일정이에요. 이것만 보면 그냥 일정과 리마인더가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리마인더랑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이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진짜 딱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큰 차이는 다한 일을 체크를 눌러가지고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리마인더고요. 완료 처리를 할 수 없으면 일정이에요. 캘린더에 일정으로 등록된 거는 이렇게 눌러서 보면 뭐 복사, 편집, 공유, 삭제 이런 건 있는데 이걸 다 했다고 완료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마인더로 된 걸 보면 여기 보면 할 일 완료라는 게 있고 이걸 누르면 자전거 타기가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체크를 눌러서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리마인더, 완료 처리를 할 수 없으면 일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냥 캘린더로 다 일정 관리하면 되지 리마인더를 굳이 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리마인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리마인더 앱은 할 일을 여러 개 추가하고 체크하면서 쓰는 일반 투두리스트 앱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추가된 리마인더들은 캘린더랑 연동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날짜랑 시간을 추가해주면 해당 시간에 리마인더, 그러니까 알림이 오고요. 캘린더랑도 연동이 됩니다.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캘린더에 쭉 뜨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캘린더에서는 시간 입력된 리마인더만 달력에서 볼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리마인더가 뭐가 좋은지 잘 안 와닿을 텐데 지금부터 다른 투두리스트 앱에서는 못 쓰는 삼성 리마인더의 정말 독자적이고 재밌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삼성 리마인더 앱은 그 어떤 투두리스트 앱보다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오늘 자기 전에 세탁기 돌리기 리마인더 해줘. 그럼 얘가 제가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몇 시에 자는지를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추면 알림이 울리도록 리마인더 등록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탈모 약 먹기 리마인더 해줘. 매일 아침 11시 40분에 리마인더 알림이 들어가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11시 40분 이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가지고 테크몽 주말에 늦게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알람이 등록된 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때 떡볶이 사가기 리마인더 해줘. 네, 제가 보통 월요일에 이쯤 출근하나 봐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수건 챙겨야 된다고 리마인더 해줘. 이렇게 제가 평일에는 한 9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등록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퇴근할 때 키보드 챙기기 리마인더 해줘. 제가 보통 화요일엔 좀 야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집에 도착하면 아이스크림 사기 리마인더 해줘. 그리고 이렇게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리마인더가 울리게, 그러니까 폰을 들고 그 근처로 가게 되면 스마트폰이랑 워치로 알림이 짠 하고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요? 얘가 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자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데이터로 예측이 돼가지고 뭐 그때 알려줘라 그러면 다 그냥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시간 말고 다음 주 일요일 9시에 삼각대 사기 리마인더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을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제 평소 퇴근 시간을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는 진짜 재밌는 기능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예측한 게 거의 비슷해요.
참고로 이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리마인더에서 맞춤형 서비스 켜야 된다는 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런 투두리스트 말고도 리마인더를 이용해서 진짜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문자로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유효기간 지나면 못 쓰고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리마인더를 쓰시면요, 제가 특정 문자 앱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받으면 이 상품권을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공유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마인더를 눌러요. 그러면 리마인더에 이 상품권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등록할 때 사진도 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리마인더 중에 상품권에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리마인더의 상품권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등록해 놓은 상품권들이 쭉 보이는데, 눌러서 보면 지금 그 상품권에 대한 텍스트 내용뿐만 아니라 사진까지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만약에 특정 날짜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은 알림이 딱 울려요. 여기에 유효기간을 넣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한테 알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상품권 받으면 제일 먼저 여기 이렇게 리마인더로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이 너무 퀄리티도 좋고 재밌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봐야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리마인더를 눌러요. 그럼 여기에 내가 나중에 볼 영상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면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볼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잊지 않고 나한테 리마인드 시켜준다, 그런 기능으로 이름을 이렇게 리마인더로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백화점에 주차를 했어요. 지하 3층 C31번에 주차를 했다고 쳐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어 놓거나 뭐 나중에 그래서 확인하려면 카메라 앱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리마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차장에 실제로 주차를 하고 나서 빅스비 버튼 길게 누르고요, 지하 3층 C31번에 주차했다고 리마인더 해줘. 그러면 현재 위치와 C31번에 주차했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실제로 차를 찾으러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빅스비 버튼 길게 눌러서 내 차 어디 있어? 그럼 정확하게 방금 있었던 그 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지도도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로 입력한 것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많이 쓴다 그러면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면 정말 위젯으로 많이 쓰실 건데요, 삼성 리마인더도 위젯으로 쓰면 사용 용도가 진짜 늘어나요. 예를 들면 저는 삼성 리마인더를 여기 이렇게 위젯으로 추가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여기에 이렇게 리마인더에 추가해서 이 위젯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눌러가지고 투두리스트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할 일들이 정말 많으면 제가 예를 들어 마트에 장을 보러 가요. 그럼 제가 마트에 가서 뭐 김치도 사고 김도 사고 밥도 사고 라면도 사고 뭐뭐뭐뭐 살 것들을 쭉 적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여기다가 추가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리마인더에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마트 장보기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밑에다가 체크를 누르면 하위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김, 라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메인 제목이 있고 밑에 서브 메뉴가 있는데 이것도 위젯에서 보여요. 지금 위젯에 보면 이렇게 마트 장보기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작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거 밑에 하위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눌러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서브 체크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전부 다 완료가 되면 할 일을 완료를 눌러서 이렇게 아예 완료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캘린더 기능에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하위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터치하고 위젯에 등록해가지고 바로바로 터치해서 완료하고, 그래서 이게 리마인더하고 캘린더 기능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마인더들도요, 지금 보시면 몇몇 카테고리는 제가 가족들과 같이 공유로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면 저를 포함해서 최대 100명까지 리마인더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공유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삼성 리마인더 갤럭시 폰에서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내가 PC에서 쓰려면 갤럭시 북을 안 쓰거나 일반 데스크탑을 쓰거나 맥북을 쓴다면 이 삼성 리마인더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영상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삼성 리마인더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랑 연동이 되고요, 여기서 설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투두 계정을 동기화를 시켜놓으면 제가 리마인더를 입력했을 때 기본 저장 경로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쓰는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리마인더가 어떤 기능인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이 리마인더랑 같이 쓸 수 있는 삼성 캘린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삼성 캘린더랑 리마인더랑은 서로 동기화도 되게 잘 되고 삼성 캘린더 기능이 최근에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진짜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는 거 기준으로는 삼성 캘린더가 구글 캘린더보다 훨씬 좋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잠깐 복습하자면, 리마인더에 제가 내용을 추가했을 때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리마인더 앱에서만 보이고,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삼성 캘린더에서도 이렇게 종 모양
모양으로 해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리마인더 앱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고 눌러가지고 바로 완료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리마인더도 보기 싫으시면 리마인더 전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마인더는 보이는데 완료 처리된 리마인더를 숨기는 기능도 설정해서 터치 한 번만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리마인더하고 삼성 캘린더 동기화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이제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는 것도 삼성 캘린더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은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음성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리마인더에서는 키보드 사기 리마인더 해줘, 태블릿 가져가야 된다고 리마인더 해줘, 이렇게 명령어 마지막 뒷부분이 리마인더 해줘였잖아요. 근데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뭐 일정 추가해줘라고 말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에 아이패드 사야 된다고 일정 추가해줘. 지금 보시면 일정을 저장할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을 저장하려면 일정 추가해줘, 리마인더에 추가하려면 리마인더 해줘, 이렇게 음성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음성 명령 외에도요,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할 때도 이건 굉장히 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을 추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게 되면 캘린더가 안 보이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빈 부분을 누르게 되면 캘린더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지정하냐? 시간은 지금 여기 추천한 것처럼 20시 카메라 사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예 날짜랑 시간까지 전부 다 타이핑을 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걸 눌러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날짜와 시간은 다 맞게 들어갔는데 제목에도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서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요,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제목에서 시간 삭제를 누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정을 추가할 때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제목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 잘 추가가 됐죠? 그리고 사실 시간은 몰라도 날짜는 직접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화면을 터치하면 그 날짜에 바로 일정을 입력할 수는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 안 그래도 작아가지고 달력을 보면서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앱은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런 점에서 정말 편리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 캘린더는 위젯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캘린더는 글자가 길면 내용이 잘리는데 삼성 캘린더는 이렇게 두 줄까지 보인다는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메뉴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리마인더를 추가할 때도 이제 리마인더 앱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리마인더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를 눌러서 리마인더와 일정을 구분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캘린더 앱에서 이렇게 리마인더를 추가하게 되면 시간이 들어간 것만 캘린더 앱에 나오다 보니까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시간이 설정되긴 하는데, 이것도 뭐 굳이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캘린더에는 안 보이겠죠? 와, 확실히 연동성이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잘 쓰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저처럼 S펜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달력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해당 부위에만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또 삼성 캘린더가 삼성이 만든 거다 보니까 음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캘린더가 바로 이 삼성 캘린더인데요. 일정을 추가할 때 날짜를 누르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날짜를 찍은 다음에 이 날짜를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음력 일정을 달력에 등록하고 싶으시면 요거 지원할 수 있는 앱은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돼요.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복 음력 일정 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삼성 캘린더에서는 이걸 지원을 하고요. 구글 캘린더랑 연동된 캘린더를 하게 되면 구글 캘린더 일정에 반복 음력 일정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 캘린더는 이렇게 일정을 입력할 수 있는 거 말고도 일정을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13일에 일정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누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일정을 입력하게 되면 일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짜리 일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길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일정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 3일짜리 일정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고요. 일정을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월별 보기 일정에서는 일정 이동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주별 보기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일정도 길게 눌러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이 주 말고 그 옆에 있는 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길게 누른 다음에 옆으로 쭉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멀티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옆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의 시간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길게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면 이벤트의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일주일 단위로 보이는데, 이거를 가로 기준으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3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위아래의 길이도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축 자체를 좀 더 좁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위아래를 좁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이걸 누르면 현재 날짜로 돌아가는데, 지금 날짜 기준으로 저는 지금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금 날씨가 보입니다. 월별 보기를 해도 지금 이렇게 날씨가 쭉 보여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냐면 설정에 들어가면요 날씨 정보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이때 놀러 가도 되겠다. 일정을 추가할 때 그때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꽤 중요하잖아요. 근데 날씨 앱 따로 안 들어가고 달력 앱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직까지는 약간 테스트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설정에 들어가면요 밑에 내려보시면 알림에 스마트 기기로 알림 받기가 있습니다. 요걸 켜면요 제 스마트 기기 중에서 스피커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저는 갤럭시 홈 미니도 있고 여기 눌러보면은 TV나 스피커, 에어컨, 로봇 청소기처럼 스피커가 들어가 있으면서 스마트띵스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가 있으면은 제가 선택한 특정 캘린더에 알림이 울릴 때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기능이 있네요. 와 진짜 이런 거 보니까 삼성 캘린더가 단순히 캘린더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통합시켜서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되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테크모가 도대체 여태까지는 왜 삼성 캘린더 안 썼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동기화 속도가 구글 캘린더보다 살짝 느리기 때문이에요. 구글 캘린더는 포그라운드 방식이라고 안드로이드에서 언제든지 제가 뭔가 수정하게 되면 바로바로 모든 기기와 동기화가 됐거든요. 근데 삼성 캘린더는 삼성 캘린더에 올리게 되면 그게 구글 캘린더에 한번 거쳤다가 다시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동기화 속도가 빠를 때는 한 5초면 되긴 하는데 느릴 때는 한 1분, 2분 걸릴 때도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서까지 이런 기능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최근에 삼성 캘린더와 리마인더가 굉장히 내용이 업그레이드 많이 되기도 했고 서로 연동성도 좋아졌고, 사실 동기화 불편하면 메뉴 들어가가지고 지금 동기화 한 번만 눌러주면 실시간으로 동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 정도까지 삼성 캘린더가 모바일에서 기능이 좋아졌으면 이제 진짜 구글 캘린더를 모바일에서 쓸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글 캘린더에서만 지원할 것 같았던 다른 사람들과 캘린더 동기화하는 것도 삼성 캘린더에서 지원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삼성 캘린더의 인터페이스와 이 갤럭시 순정 기능과의 연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랑 데이터가 다 연동이 되니까 뭐 PC에서는 삼성 캘린더라는 앱이 따로 없더라도 그냥 구글 캘린더를 보면은 내용 다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특히 대부분의 일정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구글 캘린더 굳이 안 쓰고 삼성 캘린더로만 해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리마인더랑 캘린더의 일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셔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들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열심히 조사했는데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